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대서가 지났지만 장맛비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장마 끝날 듯 말 듯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정체 전선이 충청과 전라를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에서 60mm,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강수 집중 시간 보시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오늘 오후와 내일 오후에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최고 60mm까지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아침과 오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비가 내려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오구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그래서 빈병 보증금 제도처럼 어구를 구입할 때도 보증금을 내고 추후 돌려받는 어구 보증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달부터 통발 어선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는데 정작 지역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 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 피해를 유발해 어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피해 규모는 한 해 3,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해마다 폐어구 수거 작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60%가량밖에 수거하지 못해 폐어구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폐어구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어구를 구입할 때 어구 가격의 1-20%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추후 폐어구를 반환하면 되돌려주는 어구 보증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달부터 통발 어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섰지만 정작 어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당장 어구 보증금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해 경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통발이 유실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에서 연구 용역한 결과 통발 유실률은 26.7%에 달합니다. 통발을 쭉 까면은 버링으로 인해 가지고 줄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올라오는 게 그 정도로 많이 없어지거든. 정부는 대책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유실 어구는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민들은 통발의 경우 일상적인 조업 과정에서 대부분 유실된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보증금 제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크겠네요. 엄청나게 크지요. 불편하고요. 정부가 그래 무조건 하라 그러면 일이 되는 게 그래. 정부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폐통발 반환과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발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 불금이라든지 어떤 TAC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이나마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통발어선은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을 합쳐 600여 척에 달해 내년 초 어구 보증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유실어구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양남면 나아리 이장 등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지난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전례에 따라 마을회장은 이장이 맡게 돼 있는데도 다른 일부 주민들이 마을회 총회를 임의로 개최해 회장을 선출한 뒤 마을회 통장 명의를 바꿔버려서 이장이 정상적인 마을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직 나아리 마을회장 측은 이장을 당연하게 마을회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마을회장은 별도의 마을회 규약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지원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온 나아리는 지난 3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5년 동안 머물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일을 시키는 사업체와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반기면서 확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천시의 한 식품 가공 회사입니다. 2016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학 온 27살 베가임 노르미르 자에바 씨가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시행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고 지난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한 외국 학생들은 졸업하면 1년 동안 취업 준비 비자를 받고 구직 활동을 벌이는 게 통상적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5년짜리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있고 5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10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이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영천과 영주, 고령, 성주, 의성, 경북 5개 시군과 대구, 남구 등 모두 6개 지역에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290명, 대구 20명 등 외국인 310명입니다. 5년 일한 뒤 우리나라에서 영구 거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이 비자의 더 좋은 점은 부모님도 한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그 기회를 또 활용해서 부모님도 초대하고 한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구인 안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을 고용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지금 조금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확대해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화형 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 특화형 비자는 맞춤형 지역 인재를 수급하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 위기는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방이 주도적인 그런 외국인 정책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 소멸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학력 외국인 체류 기간을 늘려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 일부를 넘겨 지방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1.6%인 348곳이며 일부 주유소와 병의원, 대형 슈퍼마켓, 농축협 직영 매장 등이 해당됩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우려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는 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를 신설해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각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보도 소재를 찾고 방송물을 만들면서 학업에 흥미를 갖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코딩 교육과 로봇 제작을 결합한 지능형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포항 장흥초등학교 소식입니다. 장보혜 어린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지능형 과학실.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로봇을 조정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자신이 만든 로봇을 조정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때는 그냥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과학이랑 이런 게 좀 어려지니까 좀씩 알아두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엄마에 신청을 했는데 또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의융합 동아리 짱깨 제작소입니다.
짱키는 장흥초등학교 키즈의 줄임말입니다. 짱키 제작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목적으로 재작년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방과 후 시간에 메이커 교육과 로봇 코딩을 배웁니다. 피지컬 로봇에 코딩을 해서 무선으로 연결하면 로봇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만든 작품은 달 탐사선인데요. 달 탐사선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명씩 하나를 만들고 두 명이서 협동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탐사선인데 달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냥 배터리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이 코딩이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걸 비싸서 하지도 못하고 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방법도 이해가 되고 또 한 번도 못 해본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어서 뭔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학예 발표회 땐 자신이 만든 코딩 작품을 선보여 주변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엔 교실 밖 과학 캠프를 열어 메이커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상위융합 동아리 학생들이 피지컬 로봇을 활용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며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 기자 장보혜입니다. 포항시의회는 11일 동안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21일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포항시 2차 추경예산을 심사해서 세출 예산 39억 원을 삭감 의결했습니다.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고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고열로 녹여 부피를 5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 플라즈마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번개와 같은 전기 아크 현상을 이용해 1600도 이상의 고열로 금속과 토양 등 방사성 폐기물을 녹여 부피를 5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방패물의 부피를 줄이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한우 암소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품목은 1+ 등급에서 2등급까지 한우 암소이며 등심과 안심, 불고기용 등 부위별로 최대 63%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 행사는 롯데마트와 탑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한우협회 한우 먹는 날 누리집 등 소매점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유산 수리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북 8곳과 충남 4곳 등에서 토사 유실 여부와 배수로 상태, 가설물 설치 상태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역의 점검 대상지는 보물로 지정된 경주 귀례정과 사적 남산 신성으로 2곳 모두 현재 보수 공사 중이고 포항에서는 장기읍성 수구지 복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장마 끝날 듯 말 듯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정체전선이 현재 충청과 전라를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내일까지 10에서 60mm,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남서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강수 집중 시간 보시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오늘 오후와 내일 오후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아침과 오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도 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북부는 23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1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조금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